자, 다음은요. 뉴스와이드 앞순서에서 잠시 이 대형 산불 소식 심상치 않다는 거 짧게 그리고 안동 시민 인터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요 전문가 모시고 이 얘기 좀 더 깊게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좀 어떠신지? 참담하죠. 참담하죠. 걱정이 돼가지고 불편해. 내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나한테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아무것도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산불 상황 제가 계속 심상치 않다.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 이 얘기 들었는데 전문가 지금 모셨습니다. 함원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우선 의성 산불만 보면은 닷새째거든요. 근데 이게 꺼질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 이게 뭐 거의 사방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상황인데 일단 하회마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재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의성 산불이 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동과 청성 그리고 이제 영덕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서풍 중심으로 해서 의성에서 보면 이제 동쪽으로 동진하는 형태로 산불이 확산이 되고 있었다가요. 지금 이제 남서풍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성을 중심으로 보면 이 북쪽으로 이제 편중이 돼서 산불이 확산하는 이런 경로를 보이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도라든가 이쪽 지역도 지금 거기도 위험한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람 방향이 이제 북쪽으로 더 치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강원도 쪽으로도 이 산불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금 또 이게 원래 먼저 시작된 게 이제 산청 경남 산청 산불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지리산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청 산불도 지금 계속 이제 진화율이 뭐 80%, 90%까지 갔다가 예. 다시 이제 바람의 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적 조건을 받으면서 다시 재확산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리산 쪽으로도 지금 산청 산불이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근데 시점입니다. 지리산 굉장히 좀 험한데 여기는 진화대원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기도 만만치 않은데 헬기가 가장 좋은 수단입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산불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헬기를 운용하는 예.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지리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숲풀도 우거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산불 형태가 일부 이제 수관화 현상도 나타나지만 이제 지표화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화 형태는 뭡니까? 그 바닥에 있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관목들이 예. 중심으로 이제 땅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떤 이제 특정한 뭐 소나무라든가 뭐 이런 화원을 만나면 또 수관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산림으로 이렇게 헬기에서 이런 약재를 투하하는 것들이 실제 지표까지 도달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 어려움이 있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헬기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사고도 있었어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성에서 나오는 이 산불 진화를 작업하고 있었죠. 원래는 이제 강원도 인제 소속 헬기인데 이게 임차가 된 거라 그러는데 이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한 분께서 사망하는 또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 헬기 투입해서 이 진화 작업을 하는 어떤 기상 조건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이럴 땐 위험해서 오늘 분명히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헬기 운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도 인제 소속의 약 40년 가량 굉장히 베테랑
조종사이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헬기 운영은 이제 바람의 영향, 뭐 강풍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화재로 인한 연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소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당시 상황은 이 전신주 뭐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전신주의 전선이 엉키면서 추락을 하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베테랑 조종사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하셨을 텐데요. 그러게요. 그 연기라든가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야 확보 문제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 네네.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고 때문에 잠시 중단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재개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산불 초기에는 인명 피해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대원 분들이 작업 중에 그 진화 작업을 하다가 이 사망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사실은 의성 산불 쪽으로 가면서 이게 인명 피해가 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수명 넘게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가 이렇게 큰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네,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24분 정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4분 정도가 사망을 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가장 큰 피해 명적을 났던 산불이 예. 강원 동해안 산불이었거든요. 동해안 산불. 아, 그렇군요. 기억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24명이라고 한다면 인명 피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해당 뭐 의성이라든가 예. 뭐 산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연령층 그렇습니다. 주민분들. 네네. 그래서 저희 그 재난 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재해 약자라고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계신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대피하거나 이럴 때도 아무래도 반응이라든가 여의치 않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신 걸로 일단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지점은 사실 이제 충분히 아무리 이제 산불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예경보가 되고 또 대피령도 내려졌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내려진 대피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라든가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을 예. 행정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동작을 하면서 이분들을 빨리 대피를 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모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역적인 여러 가지 현실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현장에서 동작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닥치고 있습니다. 대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험을 피해야 되고. 행동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뭐 그 여러 가지 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뭐 예. 결국은 이제 화염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자동차를 타야 된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연기로부터 상당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상 도로 운행이라든가 이런 게 예. 어렵다라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넓은 개활지 그러니까 가연물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예, 뭐 평평한 뭐 운동장이든 아니면 뭐 논밭이 됐든 흙으로 된 주로 흙으로 돼 그렇습니다. 있는 곳,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활지에 가연물이 없는 곳에서 예. 오히려 이렇게 좀 침착하게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탈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 지금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뭐 그 이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재산 피해 지금 아직 집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속 산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산불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호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참 참담한 상황이죠. 이 불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금 온 산을 뒤덮고 있고 많은 물질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예. 결국 우리 법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실범의 경우에도 이렇게 방화, 불을 낸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 이게 실화다는 얘기 자꾸 나오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화재의 원인은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예. 원래 과실범은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때만 처벌을 하는데 바로 이 화재, 이 불과 관련된 경우에는 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실로 불을 내도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고의로 불을 내서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라고 해도 뭐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결국 물질적인 손해 부분도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화재로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이따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에게 당연히 민사적인 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 이런 화재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더 크게 번진 예. 것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다가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재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 같은 부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예. 이 보험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재난 지역 같은 부분의 선포가 예정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보상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데 가장 좋은 거는 비가 많이 내려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바랄 게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당국에서 내일 날씨와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의 산불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아시다시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바람에 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의 기상 예보는 있지만 그 산불 진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비가 좀 온다고는 하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보가 되긴 돼 있어요.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 근데요. 예상 강수량 좀 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최대 20mm, 충청 호남 20mm. 이 지역은 지금 산불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경남, 경북 보면은 특히 경북 5mm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무구 교수님, 저 정도 강수량 산불, 글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5mm라는 게 굉장히 적은 강수량이거든요.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이 지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니, 수도권은 20mm인데 왜 또 하필 저기는 5mm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그 뭐 주불이라든가 산불에 큰 예.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광역적으로 그래도 내리는 비기 때문에 예. 이 확산 속도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약간 물기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경북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비화가 된다거나 뭐 이래서 갑자기 확산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줄어들 그러니까 거고요. 비와는 이제 이 불씨가 막 날아다니는 현상을 말씀은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해가 더 산불이 너무 빨리 퍼진다고 얘기 나오는데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주불을 잡고 진압할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좀 레버리지로서 활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좀 오죠. 이럴 때는 좀 많이 오면 안 될까요, 정말? 어떻게 5mm는 너무 적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어제도 나왔지만 이게 교도소 근처까지 지금 경북 지역에 뭐 산불이 접근하면서 지금 저희 사진이 나와요. 이게 교도소 모습이라는데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뭐 소화기 들고 진화도 하고 뭐 그 일부에서는 또 수감자들 뭐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모습이 약간 호송, 다른 곳으로 좀 이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기다리고 있네, 버스들이요. 교정본부. 이게 어제 밤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국가유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안동 하회마을 좀 위협받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사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안동 만유정은 피해가 없다 그래요. 여기 당초에는 굉장히 뭐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었대요. 근데 여기 보면 방염포 덕분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방염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천인데요. 그러니까 방염 성능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000도라든가 그래서 예. 뭐 500에서 700도까지는 사진에 지금 나가는 게 저런 모습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좀 그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문제는 이제 방염포를 어떻게 잘 시공하느냐. 그러니까 틈이 있어서 그 사이로 불꽃이나 열이 안 들어가도록
꼼꼼하게 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방영포도 실제로 만능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근처까지 충분한 어떤 열기가 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피해가 있지만 저렇게 구했다는 거. 이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